오늘도 매일경제 홍성영 기자님과 함께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데 어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삼성전자 휴대폰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 좋은 주제네요. 한번 네, 들어보십시오. 삼성전자 휴대폰 얘기하려고 하는데 박사님은 휴대폰 뭐 쓰세요? 저는 뭐 삼성 빠죠. 삼성 원래 빠가 잘은 없는데 저는 삼성 빠입니다. 저는. 저도 뭐 굳이 보여드리면 제 갤럭시 노트 10 아주 그렇죠. 뭐 잘 네. 반짝반짝하는 거. 핸드폰은 삼성이죠. 삼성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 휴대폰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오늘 얘기할 주제는 삼성 휴대폰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삼성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삼성의 IM 무선 사업부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일단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3월 그러니까 중순이지만 3월 17일에 삼성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어요. 근데 과거에는 갤럭시 언팩은 프리미엄 폰, 새로운 폰, 그러니까 주력 폰으로 성능 빡세게 넣은 폰만 언팩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 노트 시리즈,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S20, 21 이런 그때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열었죠. 그렇죠. 중저가 폰은 언팩한 거 기억이 없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중저가 폰 언팩을 17일 날 한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중저가 폰 언팩은 처음인데 이날 이제 갤럭시 A72, 그다음에 갤럭시 A52 이 중저가 제품을 공개를 한다고 해요. 갤럭시 A 시리즈는 보통 이제 삼성의 여러 스마트폰 모델 중에 중저가 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갤럭시 S21 시리즈가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모델까지는 100만 원이 넘지만 이 이제 S21은 100만 원 미만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5G 스마트폰이고 고성능 프리미엄인데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중저가 폰은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폰으로 이 모델 가격을 설정해 놓고 최대한 프리미엄급 성능을 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좀 이제 가성비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스마트폰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싶진 않고 그냥 카톡만 되고 그냥 간단한 기능만 되면 된다. 그렇죠. 카톡 되고 뭐 게임까지 뭐 그냥 인터넷 좀 보고 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이제 중저가 폰에 눈을 돌리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자급제 폰이 요즘에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잘 몰라. 그렇구나. 그 자급제 폰이 뭐냐면 통신사를 안 끼고 알뜰폰 업체에다가 그냥 공기계를 산 다음에 그렇죠. 통신사에 가서 개통만 하는 거요? 그렇죠. 그 이제 갤럭시 A 시리즈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공기계를 산 다음에 알뜰폰 시장에서 알뜰폰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뭐 만 원짜리 요금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은 와이파이로 쓰고. 그렇죠. 그렇게 쓰고 아니요 와이파이로도 쓰는데 요금제로도 그냥 무제한 요금제까지는 무제한 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일반 데이터 한 뭐 좀 그래도 인터넷 쓰고 카톡 쓰는데 문제 없을 정도의 데이터 줍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휴대폰 저렴한 가성비 폰들을 사서 최근에 자급제 폰으로 알뜰폰 업체에서 계약을 한 사람들의 수가 이전보다는 확 늘었고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비싼 요금제 쓰기 싫고 내 프리미엄 폰 성능 많이 좋아봤자 나 카메라도 잘 안 찍고 해봤자 뭐 근데 카메라도 가성비 폰들 성능 좋은 거 나오니까 그럼 뭐 전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통계가 나오냐면 이제 작년에 2020년에 삼성의 이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1조 4,70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19년 9조 2,700억 원에서 23%가 늘어난 거예요. 뭐 작년에 애플이 뭐 연말에 아이폰 12 시리즈로 뭐 엄청나게 물건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삼성이 못 팔고 있느냐? 아닙니다. 삼성이 계속 잘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비해서도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23%가 늘었어요. 무선 사업부가요? 무선 사업부가요. 방금 그 말씀만 드린 건데 2020년에 19년보다 늘은 거죠. 그러니까 뭐 갤럭시 S22 안 팔렸잖아 이러는데 작년에 뭐 올해 1월에 나온 게 S21인데 그래도 무선 사업부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팔고 있냐? 중저가 폰을 많이 팔았어요. 전 착각했어요. 매출만 늘고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매출만 늘고 영업이익은 계속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와, 늘었어요. 생각이 대단한데. 영업이익이 23%가 늘었고 그 다음에 삼성이 그러니까 2020년에 사람들이 삼성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아 저는 핸드폰을 망하게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갤럭시 S20 때문에 그래요. 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인데 작년에 폴더블 폰 많이 팔았고 삼성이 폴더블 폰 여러 개 내놨어요. Z 플립, Z 폴드 2 그거 너무 잘 나갔고 중저가 폰 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삼성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갤럭시 S20 실제로 S20은 좀 덜 팔렸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지난 2월에 이제 그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 이제 통계만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팔았는지 내놓는 시장조사 업체인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위가 갤럭시가 내놓은 A31 모델이에요. 그럼 뭐야? 난 처음 들어봤는데. 갤럭시 A31 저도 출입 기자지만 잘 못 들어본 경우가 많은. 그러니까 중저가 폰이에요. 30만 원대 A 시리즈니까. A 시리즈. 아까 말씀드렸던 S, 폴더블 이런 거는 프리미엄. 그리고 A 시리즈는 중저가 폰. 근데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게 갤럭시 A31. 이거 가격이 30만 원대. 훌륭하네 가격.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삼성 갤럭시를 사시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잖아요. 한 거의 뭐 7대 3, 뭐 애플이 한 3 되고 7이 뭐 이제 삼성이랑 뭐 1 정도가 거기에 뭐 LG 뭐 있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스마트폰이 A31이고 그 다음이 이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랑 갤럭시 노트였죠. 갤럭시 S 노트 20.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제품도 꽤 팔렸는데 국내에서 그래도 삼성의 중저가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 전략을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중저가를 많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중저가를 야무진 걸 내놔서 우리가 갤럭시 언팩 행사 같은 거 크게 열어서 더 홍보를 해야겠다. 박사님처럼 지금 갤럭시 A31이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한 소비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가성비 폰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못 사니까 삼성이 이제 언팩 행사에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좋은 폰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잘하네. 왜냐면 난 진짜 전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이제 또 하나의 전략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저가 폰에 집중하는 하나의 이유가 중국 화웨이 때문인데. 화웨이 미국한테 두드려 맞았잖아요. 엄청 두드려 맞죠. 그래서 막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못 만들 지경이에요. 순위가 원래 이제 국내 이제 전 세계 순위 쫙 깔면 뭐 쉽게 말해서 삼성, 애플, 삼성 그다음 화웨이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화웨이가 저 밑에 9위까지 내려갔어. 미국한테 까불면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무섭다. 어떻게 까불어요? 왜냐면은 그 막 뒤집어진 애 만에 그랬었거든요. 그쵸. 삼성이랑요. 삼성이 같이 안드로이드 계열이니까 네. 뒤집어진다 아니다 막 난리가 났는데 그 9위.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이제 샤오미나 오포.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이 화웨이가 차지하던 시장의 크기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빨리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이거 잘 팔리는 거 뭐야? 딱 보니까 플래그십도 프리미엄도 잘 팔리지만 야 중저가 좋은 거 빨리 때려 넣어. 그래서 화웨이도 중저가 폰 시장을 공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넣어. 그래서 막 넣기 시작한 거죠. 샤오미나 오포도 막 따라와요. 막 둘이 여기 시장을 빨리 막 석점에 화웨이 빈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중저가 폰에 사활을 걸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갤럭시 언팩 17일 날 하는 갤럭시 언팩 그 다음에 12일 내일 또 내놓는 갤럭시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갤럭시 A32 이것도 내일 내놓은 언팩이랑 상관없이 내일 내놓는데 요것도 중저가 폰.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반에 내놓는 폰이 갤럭시 S21 시리즈 말고는 지금 3월부터는 중저가 폰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제 바뀌네. 원래 삼성은 솔직히 프리미엄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전략 수장은 진짜 삼성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더 이상 S21 다음 S22 뭐 아니면은 뭐 노트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야? 나오죠. 그런 계획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중저가 폰 시장을 이제 상반기에 내놓으면서 하반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폴더블 폰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이제
2019년부터 해서 나왔고 작년에 G 폴드 2 이렇게 반틈 접는 거. 음. 처음에 반틈 접히는 거 폴드 나왔고 위아래로 접히는 G 플립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G 폴드 2 나왔고 올해 7월에 이제 G 폴드 3나 갤럭시 이제 또 플립 모델 G 플립 3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전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저가 폰 팔고 전반기에 중저가 폰 팔고 하반기에는 폴더블로 승부를 보겠다. 우리 이거 작년에 23% 올린 것처럼 올해도 스마트폰 잘 팔아보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단단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애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애플이 이제 뭐 제가 지난번 애플 소개하는 때도 처음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애플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서 뭐 애플이 앞으로는 하드웨어로는 아이폰 12 시리즈 잘 팔고 근데 소프트웨어로는 애플 아케이드부터 해서 구동 모델들 뭐 애플 피트니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이 구동 모델들을 앞으로 합쳐가지고 잘 팔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삼성은 자긴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하겠다. 내가 잘하는 거 뭐야? 나는 하드웨어 잘 만들어. 그러면 나는 폴더블 폰은 얼마나 혁신 기술의 결정체인데 그거 내 폴더블 폰으로 앞으로 승부 보겠다. 하반기에 어떻게 만드는지 봐라. 원래 이제 그걸 따라오는 데가 또 화웨이였어요. 중국 폴더블 폰의 강자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화웨이 메이트 X라는 걸 맞아요, 만들어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 이제 지금 삼성은 안으로 접고 안으로 접는 거. 근데 걔네 밖으로 접었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인폴딩이고 예. 화웨이 거는 아웃폴딩해서 네. 밖으로 접어요. 예. 근데 이제 화웨이가 작년에 내놓고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야. 망했잖아요, 걔네. 망해서 예. G 폴드 2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안으로 접는 인폴딩 핸드폰을 이번에 내놓으면서 무슨 영어로 막 이렇게 막 써놨어요. 주름은 이제 끝이다. 우리는 맨날 폴더블 폰의 핵심은 주름이 있냐 없냐, 선명하냐 안 하냐 안 해야 되잖아요. 예. 딱 펼쳤을 때 선명하지 않게 주름이 있냐 없냐 이렇게 그냥 화면에 쫙 보여야 되는 건데 G 폴드 2도 그렇게 보이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기다려봐. 탁 만들었는데 이번에 얻었던 오명이 주름폰입니다. 아, 안타깝다. 근데 뭐 실력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삼성이 그 화면에 넣는 게 이제 UTG라고 해가지고 울트라 틴 글래스 정말 얇은 특수 소재로 만든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재가 삼성의 기술의 총체가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에 있는 스크린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뒷단에 있는 접었을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접혀야 되느냐 라는 것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볼 수가 없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전 세계 폴더블 시장의 7-80% 거의 뭐 8-90% 가까이가 이제 삼성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모델들 중에 삼성 거만큼 제대로 된 모델이 없으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그 삼성 우리의 폴더블 폰으로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애플과 관련된 소문들이 막 나와요. 애플이 만든다. 애플 특허를 냈다. 폴더블 폰 특허를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애플의 모델이 나온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큰일 났다는 게 삼성이 애플보다 못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이제 시장을 그래도 양대 산맥인 시장 iO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뭐 절반은 있을 거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 인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폴더블 폰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폴더블 폰을 쓰기 시작했는데 폴더블 폰이 이제 정말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애플이 좀 조잡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삼성으로 넘어올 여지가 뭐 이건 iOS 쓰시는 분들 안 넘어온다고 하지만 폴더블은 정말 이게 잘 접히고 괜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넘어올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 같은 애들이 못 따라오니까 샤오미, 오포 이런 애들은 지금 폴더블 만들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쭉 폴더블로 밀면 전 세계 이제 앞으로 이런 바이형은 더 이상 재미없으니까 폴더블로 넘어오는 인구들을 삼성이 내가 다 장악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 사업부 IM에서 벌어들인 수익도 작년에 23% 올랐고 올해도 뭐 23%, 30%, 내년에는 40-50%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반도체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뭐 원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벌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벌어들인 돈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삼성이 어떤 그 중저가 폰과 폴더블 전략에서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중저가는 되게 격하게 동의하는데 폴더블은 그 시장이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게 커지지는 솔직히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맨 처음에 폴더블은 솔직하게 말해서 아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쓸모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쓰면서 근데 역시나 써보고 다시 그냥 그러니까 일반 폰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후기를 봐보면은 생각보다 밖에도 또 이게 있으니까 스크린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친하신 홍춘욱 박사님이 폴더블을 되게 잘 사용하시거든요. 폴더블 폰을. 그래서 아무튼 이게 특정 시장은 있는 거는 내 생각보다는 훨씬 컸는데 이게 과연 이게 생각보다 이게 휴대의 용이성 싸움인데 이게 잘 될까? 저는 거기다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삼성보다 이거를 못 만들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러니까 애플은 퀄리티 컨트롤이 엄청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조잡한 게 나오면은 출시 안 할 거야 아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오면은 저는 삼성보다는 잘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얘네는 iOS에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iOS의 시장은 애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잘 되는데 근데 저는 또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냐 그게 그럼 스크린이 커지면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앱들이 콘텐츠. 나오고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iOS에서 뭔가 킬러 컨텐츠가 나오면은 그거는 또 삼성 사람들도 보면서 삼성 스폰 이게 폴더블 폰 사람도 우리도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좋네 나도 봐야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왜냐면은 사람들이 막 나 혼자만 이렇게 잘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먹자골목이라는 게 개인인 게 아니거든요. 경쟁이 치열하지만 많이 함께 몰려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게 고 스티브 잡스가 삼성 살리고 죽은 거거든요. 삼성이 그쵸.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왜 삼성 살리고 죽었냐? 삼성이한테 소송 때려줘갖고 그게 삼성 내가 볼 때 회사 역대급 블랙스완일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삼성 소송을 딱 때려주니까 이게 양강구도로 가면서 그 로열티 비용보다 마케팅 비용을 훨씬 아꼈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양강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플은 그때 뭐 폰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약점이 뭐였냐면은 작은 스크린. 왜냐면 스티브 잡스의 철학은 뭐였냐면은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팀 쿡이 혁신이 없다고 하는데 팀 쿡이 엄청난 혁신감이 뭐냐면은 아이폰은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있어요. 한 손으로 엄지가 닿아야 된다는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깬 게 팀 쿡이고 그걸로 돈을 쓸어 담은 게 팀 쿡이에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애플을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폴더블 폰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선도한다. 그거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애플이 넘으면은 뭐가 돼서 일로 넘어오는 건 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막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이에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예전에 폴더블 폰이 솔직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잘 되고 쓰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서 여기도 여전히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삼성은 왜냐면은 뭐 배터리 기술도 갖고 있고 왜냐면 배터리라는 게 지금 뭐 전기차 때문에 SDI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배터리라는 게 나중에 그 기술력이라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좀 틀리고 핸드폰 들어가는 배터리 틀리지만 결국에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에 삼성의 그 장점은 횡전계거든요. 횡전계예요. 그러니까 뭐 잘하면 왜냐면 삼성이 제약에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약에 쓰는 이런 깡통들이라 그러더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원료를 다루는 이런 설비들이랑 반도체 원료 다루는 설비들이랑 생각보다 되게 비슷해요. 그다음에 양산 능력이기 때문에 삼성은 제약을 잘 알아서 들어가는 것에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양산 능력에 진짜 원탑 오브 원탑이기 때문에 자신 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그렇게 해서 이거에서 횡전계가 일어날 거고 뭐 SDI가 뭐 저는 솔직히 배터리 기술은 잘 몰라. 여기서 횡전계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한 번의 이 모바일에서도 우리가 도약의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내피셜을 한번 말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삼성 반도체기가 보통 주류인데 오늘 모바일 얘기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삼성 저 갤럭시 저는 저 10인가 갤럭시 10이구나
뭐 10인가? 아무튼 바꿔야 되는데 바꾸세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 빠인데 삼성 잘해갖고 대한민국에서 세금 많이 내면서 계속 전 세계 1등 기업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홍성현 기자니까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